안녕하세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정보와 시간 아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대체 총무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제 블로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집 없는 서름 기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갱신하면 뭐하나요? 끝나지 않는 집 없는 서름 임대차법 그 후 집값, 전셋값 동반 하락하는데 역전세나 깡통 전세 우려. 서울 빌라 깡통 전세 전락, 아파트도 위험시도. 정부 전세 사기 방지 대책 내놨지만 임시 방편 수준, 시장 상황 맞게 임대차법 개선해. 불안정한법 개선 무의미 정전으로 되돌려라. 임대차 시장이 혹 달라졌다.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그간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전세값도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선 전세대란 대신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를 걱정하고 있다. 전세 세입자들은 혹여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한 상황이다. 정부가 전세대란을 막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대전에 사는 백모씨는 최근 반점을 펼치고 있다. 최근 집값과 전세값이 떨어지며 깡통 전세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2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전에 비해 제법 오른 가격이었지만 집값이 3억원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집값이 지속 하락하여 이달 그의 전세집과 같은 면적이 2억 4천만 원에 팔렸다. 백씨는 당장 실질적으로 무언가 벌어진 상황은 없지만 계속 신경 쓰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근심했다. 서울도 깡통 전세, 위험지대 전락, 허그 부정사고 역대 최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올해 들어 이달 셋째 주 2.2% 하락했다. 부동산원의 집값은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주택을 못으로 계산한다. 그렇게 실제 거래가 체결된 사례를 찾아보면 최고가에 비해 20-30% 내린 단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집값 하락에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가율은 매매값 대비 전세값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값이 매매값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서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강북수유의 아파트는 5억 5천까지 내려왔고 1억 원 하락했고 전세값이 5억 1천에서 4천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부동산 업계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가면 깡통 전세 위험이 크다고 본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한번 유찰되면 최저입자가 감정가의 80%로 설정된다. 그런데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경매 청산 절차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워져서다. 실제 전국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이 82.7%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아파트는 사정은 나은 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4.2%에 그쳤지만 연립 다세대 빌라는 평균 84.5%에 달한다. 자치구는 강서, 금천, 양천구 전세가율이 각각 96에서 90% 넘겼고 관악구, 강동구, 구로구도 90%에 근접했다. 만에 하나 경매, 청산 절차가 발생하면 세입자는 꼼짝없이 보증금을 떼일 처지이다. 정부 부랴부랴 전세 사기 대책 내놨지만 세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전세 사기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보 제공, 피해자 지원, 가해자 엄벌 등 크게 세 가지 줄기다.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이라는 판단에서 세입자가 전세집의 건전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심 전세 앱을 내년 1월에 내놓는다. 세입자는 이 앱을 통해 입주를 원하는 집의 적정한 전세값의 매물값,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악성 집주인 명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월에 안심 전세 앱이 나온다고 하니 체크하고 있겠습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는 보증금을 지키는 데 중요한 정보인데 그간 집주인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었다. 이 정부는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대인의 대항력이 발휘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포함하기도 했다.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못 돌려주면 이 기관에서 대신 내주는 반환보증에 대한 그 가입 추이가 엄청나게 오른다고 한다는 거 표현해요.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강호당 최대 1.6천만 원까지 최대 1% 금리를 빌려준다. 당장 살 곳이 없는 피해자에겐 시세의 30% 이하 수준인 최대 6개월 살 수 있는 임시주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사약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임대차 사업 등록을 말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악성 임대인의 채권 회수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임시 방편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호사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세 사기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데 일이 터진 후에 수습하는 정도라면 세입자 보호 취지로 만들어진 임대차법 자체에 여전히 불만 요소가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이미 불안정한 임대차법을 개정해봤자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종전의 임대차법을 되돌아가되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늘리기 위해 기간을 2년이 아닌 3년 또는 4년으로 늘리는 게 임대차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사가 길어서 중간 좀 생략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뉴스기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 보증금의 부분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항상 전세에 대한 우려로 많이 걱정되고 힘든 이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빨리 이 어려운 시기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헤드라인 공유했습니다.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날씨가 조금 더 포근해졌네요. 오후도 날씨가 많이 좀 풀리고 많이는 가을 날씨 이뤄진다고 하니 또 활동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또 즐거운 하루 또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화이팅!